예전에는 택시 합승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승객 태우고 가다가 방향 같은 다른 손님 있으면은 중간에 멈춰서 그 손님도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면서 1982년부터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뭐 그 후로도 합승이 뭐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죠. 지금도 합승하는 건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가 무려 36년 만에 택시 합승 제도를 합법화하는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작용들은 이걸 첨단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으면서 여러분 의견들 보내주세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내주십시오. 자, 택시 합승제 찬성한다. 해볼만 하다라는 분이세요. 택시 전문가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합승제 부활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차를 잡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심야 시간대나 아침 출근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대는 택시가 빈차가 좀 모자라가지고 승차나 이제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발 동동 구르는데 합승 허용하게 되면 단거리 손님들을 사실 골라 태우잖아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심야에.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근데 합승이 허용되면 단거리라도 하더라도 여러 태우면 되는 거니까 골라 태우기 같은 거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예.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36년 전에 이 택시 합승제가 왜 폐지됐는가 이유를 따져보면은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예. 우선 가장 우려되는 문제, 안전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 택시기사하고 합승객이 그러니까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거죠. 택시기사와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범인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일들이 꽤 많았어요. 이 안전 문제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같이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배회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승을 허용하자는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앱에 등록을 하면은 그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등록된 기사가 그 택시로 그 손님을 모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합승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을 하나 깔아놓고 그 앱에 등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승을 허용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앱에다가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다 미리 넣게 한단 말씀이세요? 예,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합승제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연구위원님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앱이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고 IT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배회관에서 가면서 합승을 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그 형태의 OTO 기술이나 뭐 GPS 기술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그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그 택시를 수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은 지금 카풀 앱, 럭시나 플러스나 카풀 앱에서나 아니면은 예전에 우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에서 그런 기술도 사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연구위원님 좀 정확해야 될 게 이제부터 합승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 앱을 깔고 거기에다 개인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택시 합승제를 부활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걸 조건으로. 그거 조건으로 하는 거죠. 조건으로 물론. 해야 된다. 예전에 그런 택시 합승제 부활 그 모습을 똑같이 부활하자는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니다. 지금 국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앱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등록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범죄가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예, 그렇죠. 특히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따면은 개인정보가 다 일단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 문제는 앱을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앱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뭐 휴대폰, 모바일 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용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은? 예, 그런 경우에는 합승에 좀 허용에 좀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그 콜택시 앱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택시나 그런 앱이 등장했을 때도 그 앱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형평성 문제가 좀 약간 제기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앱 같은 거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승제를 부활하자.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근데 글쎄요. 그러면 뭐 대포폰 같은 걸 사용해서 범죄하려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청취자 유재강님의 말씀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정확하게 뭐 완벽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라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 합승제라면 뭐 예전처럼 일부러 천천히 달리면서 다른 승객들을 물색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승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배 택시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배에 영업하는 택시처럼 일반 택시처럼 똑같은 외장을 갖추고 똑같은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합승 택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면허를 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 하에서 그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승 택시는 또 따로 둬야 된다?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심야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합승 택시를 따로 둔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들어도 그 일부는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콜버스라고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콜버스가 그 다인승 차량, 근데 13인승 차량으로 해가지고 주로 그 강남 서초에서 많이 손님들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그분도 합승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승 택시를 아예 따로 둬서 외관도 다르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안전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자, 그럼 청취자 김호성님의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보면 합승한 사람들이 요금 계산 가지고 시비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탄 사람이야 자기 요금이 그대로 미터기에 찍힌다지만 그 나중에 탄 사람들은 계산이 좀 애매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질문 주셨네요. 얘는 합승할 때도 그런 문제 계속 시비가 붙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 GPS 기반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앱에 그 승차지하고 하차지가 표시되잖아요. 그럼 거리가 다 표시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금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정된 요금 기준으로 그 지불한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뭐 괜히 돌아가서 요금 더 지불했다 그런 문제는 없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앱으로 요금 계산도 앱으로. 그 이거는 완전히 앱 기반이네요. IT 기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그 요구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합승 택시의 요구가 되는 거 어떻게 할 것지는 더 구체적 고민에 대한 사항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위원이 생각하신 합승제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합승제, IT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합승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 시비 문제, 안전성 문제, 승객 불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합승을 하게 되면 승객들이 불편해요. 내 공간을 똑같은 돈 내고 나눠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데 합승제에 오케이 한 사람만 앱에 등록을 했을 테니까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다. 그 어떻게 보면요, 이제 트레이드 오퍼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싼 요금을 물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장되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프라이버시 좀 상관없으니까 좀 싼 요금 가고 싶다. 뭐 그런 소비자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럿이 나눴으면은 뭐 요금의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일반 택시 요금 더 돌아가고도 시간 걸리는데 똑같은 요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합승 택시, 시범 택시 운행 중에 있어요. 지금요. 일본에서 합승 택시. 운행 중에 있고 동경에서 한 950대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시범 운행 기간 중이니까 뭐 이제 끝나면은 일단 성과를 바탕으로서 뭐 본격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요금 최대한 40% 정도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IT 기술을 기반으로 앱에 등록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럼 일본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는 식이군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모델로 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대라는 것보다도
지금 그 카풀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나 럭시라는 카풀앱이 있는데 그 예전에 또 우버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게 모든 게 다 앱 플랫폼 기반이에요. 그럼 앱 플랫폼 기반에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택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합승 택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택시 합승제 부활은 아니고 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보자.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 자,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 전문가세요.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합승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 가보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찬성하는 측의 핵심적인 이유는 심야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승차난 요거 해소하는 데 결정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네. 왜 반대하십니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합승 허용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승차난이 심각하니까.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심야 승차난이 해소된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안기정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것이 승차난 해소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합승 부활 문제가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네네. 승차난 심야라든지 출퇴근의 승차난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IT 기술이나 IoT 기술로 앱으로 개발해서 그런 위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앱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기사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고 손님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전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관리 운영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택시 업계에서 이래 보면요. 아직도 이른바 지입제를 암암리로 지금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또 이 일부에서 니스제를 허용하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고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운전자가 택시 회사로부터 택시를 리스해가지고 운행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일일 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자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운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맡겼을 경우 이것은 등록이고 어디에 신원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등록한 주인하고 등록한 기사랑 다른 기사가 운행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가 됐을 때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카풀앱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호출 택시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콜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승차 거부 문제를 한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콜 손님을 대기 중이다. 콜 손님을 태우러 간다. 그리고 콜이라는 표시등을 켜고 그냥 지나가면서 승차 거부해요. 지나가면서 콜 손님 받으러 간다는 표시만 띄워놓고 승차 거부한다. 콜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다. 진짜는 아닌데. 네. 콜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승차 거부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지금 승객이 예를 들어서 승차 거부 신고를 해도 승객이 승차 거부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승객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저 택시가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스마트폰이라도 꺼내놓고 미리 촬영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 합승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합승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예. IoT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허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죠. 합승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문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위험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IT 기술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렇습니다. IT 기술 너무 믿지 말아라. 앱 너무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승차 거부 문제, 콜 서비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자, 또 하나는요. 요금 할인 얘기를 앞에서는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요금을 한 40%까지 할인받는다 이런 조건이면 합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좀 그러면 저 반대로 앵커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앵커께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 목적이 택시 요금을 저렴하게 싸게 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내가 필요한 용도대로 내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자죠. 그렇죠. 예,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택시 있죠. 요금을 저렴하게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 60, 70년대 적어도 30년 전에 택시 합승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땐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본인의 관계없이 이렇게 탑승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식당에 서비스하는 서비스 요원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 싸게 내겠다고 합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적어도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목적에 의해서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40% 요금 할인 같은 거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택시 업계에도 택시기사들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손님들도 그렇게 되면 택시의 이미지 자체가 흐려진다. 고급 어떤 운송수단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흐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택시의 어떤 정체성 혼란과 이 교통 질서의 문제가 이제 혼란스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앱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쪽에 수입이 높아지면 택시 이 운전자들은 이 수입이 높아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몰릴 거다. 아까 앵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택시 승차난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 안 있는 다른 쪽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용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단순히 숫자상 계산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통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상황은요. 이거 정반대적이고 이거는 여기다가 결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되는 앱 기반 택시 합승제지 현실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합승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수입이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택시 업계가 그쪽으로 확 몰릴 수 있고 그러면 합승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만 또 몰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승객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택시 합승제, 앱 기반 택시 합승제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 지금 들으면서 나머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시 합승제 반대하시는 분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까지 만났습니다.